베이스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베이스 솔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멋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주쌤과 함께하는 50대 배불뚝이 중년 아재의 베이스 기타 도전기 주쌤과 함께하는 50대 열정 중년 아재의 베이스 기타 도전기 3탄입니다. 카운터크님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베이스를 연습하고 연주했기 때문에 제목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t's My Life 베이스 연주를 조금 더 상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카운터크님의 연습 과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연습하실 수 있게 제가 악보를 첨부해서 연주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두 가지 버전을 해서 올렸는데요. 하나는 물론 그 연주 영상에도 설명을 해서 올려놨지만 하나는 오리지널 버전이고 또 하나는 아주 초보분들이 연주할 수 있게 베이스 라인을 살짝 바꿔서 올렸거든요. 이제 막 베이스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크로매틱 이렇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언제쯤 노래를 칠 수 있을까, 재밌는 건 없을까 막 지루해 하실 때쯤, 물론 그 버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연주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연습하시면서 핑거링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연습하셔서 실력 향상이 조금이나마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주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악보를 보시고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악보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2탄에서 우리 박자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첫 부분에서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탄 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박자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4분음표는 우리 한 박자라고 했습니다. 사과 한 개 한 박자. 그리고 이 곡은 8비트이기 때문에 8분음표 기준으로 할 거예요. 8분음표는 반박자. 그래서 4분음표는 8분음표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분음표를 읽을 때는 이음절로 읽어줄 거예요. 4분음표 따, 안. 자, 연주할 때는 따, 안, 따, 안. 그리고 바로 나오는 거는 2분 쉼표이기 때문에 2분 쉼표는 8분음표가 4개가 들어갑니다. 얘를 따, 안 하면 좋겠지만 쉬는 건 연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 안 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니면 으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하나, 둘 이라고 하면 쉽겠죠? 따, 안, 하나, 둘. 그럼 4음절로 우리가 쉬기 때문에 박자를 정확하게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2분 쉼표가 나옵니다. 또 하나, 둘, 그 다음 8분 쉼표네요. 으이라고 해버려요. 그럼 하나, 둘, 다음 8분 음표 연달아 3개가 나옵니다. 그럼 딴딴딴이네요. 딴. 자, 다음 4분 음표 또 2개 나옵니다. 따안. 자, 2분 쉼표. 자, 2분 쉼표 하나, 둘 쉬고 다음은 4분 쉼표예요. 4분 쉼표 뭐라 그랬죠? 세수대야 모양. 세수대야 모양은 4박자 쉬는 거예요. 4박자 쉬는 동안 하나, 둘, 셋, 넷. 총 8음절로 쉬어주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다음은 4분음표 따안. 그리고 점 2분음표. 점은 자기 앞에 있는 음표에 반박자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분 쉼표의 반박자는 한 박자, 총 3박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박자를 배워보고 연주해 봤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우리 타브를 맹신하지 말자. 그러니까
타브는 사람이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을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저절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이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 입력이 잘 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손가락이 어렵게 막 이상하게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주를 하다 보면 이상하다. 앞에서는 연주했었던 부분 같은데 앞에서는 잘 됐었는데 왜 뒤에서는 잘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야, 우리가 연주할 때.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의문점을 찾으셨을 분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분은 끝까지 찾지 못하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은 악보의 음 때문입니다. 개 이름을 잘 아신 분들, 악보를 읽을 줄 아신 분들은 찾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높낮이만 조금 보셔도 틀린 그림 찾기처럼 찾으실 수 있을 건데, 타보만 보신 분들, 음을 보지 않고 타보만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피아노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보면 피아노에는 그 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높낮이가 다른 옥타브 다른 음이 있죠. 하지만 베이스나 기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음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도를 예로 들어서 보면 도는 세 번째 칸에 3번 줄에 도가 있어요. 이 도가 4번 줄 8번째 칸에도 있습니다. 이 도와 이 도는 음 높낮이가 똑같은 도예요. 같은 도라는 거죠. 그래서 타보에 보면 3번 줄에 3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4번 줄에 8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것과 같은 예로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음인데 지금 자리가 달라졌죠? 초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손을 넓게 잡는 것보다 줄을 옮겨서 치는 걸 더 어려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카완타크님이 조금 쉽게 연주할 수 있게 저는 자리를 이렇게 줄을 더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한 줄로 좀 더 넓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앞에서 연주하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연주하셔도 돼요. 방금 배워본 것과 비슷하게 19마디도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1, 3, 1 갈 것을 저는 이렇게 4, 6, 8, 6으로 바꿔봤어요. 손 모양이 어떠세요? 같은 줄로 다른 줄로 가지 않고 같은 줄로 바꿔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죠?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주면 돼요. 4, 6, 4, 6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번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조금 더 편해요. 4, 6 할 때 1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4, 6 그다음에 8을 새끼손가락으로 쳐주세요. 4, 6, 8, 6 손가락 번호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6, 4, 6, 8, 6으로 바꿨기 때문에 E 플랫을 가운데 손가락 2번 손가락으로 6으로 내려오면 돼요. E 플랫이 3번 손가락 3번 줄 6번째 칸에 있습니다. 6. 자, 올라갈 때는 1번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6. 그 다음에 8 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8. 다시 6 할 때 1번으로 잡는 거예요. 6, 8, 6. 손가락 번호 알겠죠? 6,
그 다음에 오 잡으실 때 다음 1번으로 오세요. 5, 5, 5, 5, 5, 6, 5, 5. 자, 얘는 원래 다른 악보에서 보면 거의 다 5, 5, 5, 5, 5, 6, 5,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5, 6, 5, 5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살짝 고쳐봤습니다. 근데 요 한 부분만 이렇게 연습하는 게 너무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나로 통일하셔도 돼요. 5, 6, 5, 3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셔도 스케일이나 뭐 음악 흐름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1번으로 다시 오셔서 3, 5, 6, 5 6, 6, 3, 4 손가락 계속 보고 계시죠? 그리고 6, 6, 6, 6 손가락 안 바꿔도 돼요. 6 같은 걸로 그냥 오셔도 돼요. 혹은 옆에 손가락 치셔도 되는데 그냥 같은 거 치실 때는 손가락 굳이 안 바꾸시고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습하시면서 이 부분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운타크님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셨는지 연습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야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네. 딴딴딴딴딴딴 연습 많이 하셨네요? 오케이. 오, 좋아요. 잘했어요. 좋은데요? 잘하셨는데? 제 손가락이 바본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저 아주 좋은데요? 이거.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잘하셨는데요? 네. 너무 천천히 해요. 빠르게 하면 조금만. 괜찮아요. 천천히 해가지고. 손가락 위치만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 네.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한 게 또 나온 게 천천히 하면은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른쪽 피킹이 얘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두 번씩 되는 거죠. 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도 가야 되는데 옮길 때 이거를 두 번 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할 땐 되는데 빨리 할 땐 안 돼서 방법이 그냥 아예 천천히 계속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냥 천천히 그냥 계속 천천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요것도 손가락은 어차피 그냥 뭐 1번으로 잡고. 네, 여기랑 똑같으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시면 또 똑같이 그냥 복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거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모든 우리들도 이 정도면은 베이스 It's My Life 할 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뜯어 보니까 저도 이제 It's My Life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가볍게. 저도 처음에는 가볍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히 뜯어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어렵고 운지가 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저처럼 이렇게 손 아픈 사람들은 더.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이거 초보자가 할 곡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자세히 뜯어서 정말 이게 너무너무 세세히 보면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리듬을 칠지, 물론 8비트라서 리듬 딴딴딴딴딴딴딴 8비트는 정말 쉬워요. 근데 이거 운지법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조금 하다가 그 아름다운 구속을 해봤어요. 너무 쉽죠, 그거는. 그래 이거 하다가 그거 하니까 너무 쉽더라고.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네. 네. 저도 그래서 아름다운 그거에 뒤에 보면 약간 변형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8비트를 똑같이 가다가 변형되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런 것들을 지금 하셨던 거대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가면 맨날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베이스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베이스 솔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멋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을 알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스케일을 알면 뭐해? 응용을 못 하는데. 근데 그런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런 베이시스트들이 만들었던 라인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응용을 해야죠. 이런 거를 잘 연습을 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곡을 정확하게 숙지를 많이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케일만 많이 연습한다고 베이스 라인을 잘 만들고 솔로를 잘 한다는 건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빰빠바밤밤 너무 느린가요? 둘, 셋, 넷. 더 늦출까요? 빠를까요? 너무 빨라요? 느린데요? 너무 느려요? 느리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8번 옆으로 1, 2, 3, 4, 1, 2, 3, 끝! 오! 저랑 또 틀리네. 와우! 상당히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그죠? 지금 속도가 굉장히 많이 오르셨고 BPM 119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네, 집에서는. 학원과 집은 다르지만. 제가 아까 저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시는 거 살짝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이 지금 언제 올라오냐 지금 많이 여쭤보고 계시는데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완성이 빨리 될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급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연습하시면서 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어려웠던 점 그런 거 있으셨나요 혹시?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어려웠는데 BPM 105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105 이상이 돼버리니까 손이 제대로 음을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가기에 바빠가지고 그리고 사실 속도 차이는 그렇게 크질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이 급해져가지고 이게 그 대충 짚고 넘어가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115까지 갔다가 다시 105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를 105로 지난 그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105까지 다시 가서 일요일 날 한 4시간 정도를 105로만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주말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105부터 넘어가니까 120까지 올라갔어요. 119까지 올라갔는데 그 105를 정확하게 짚고 나서 그 다음에 110을 짚었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오니까 그 뒤는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05 정도의 8비트 105 정도의 그게 초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해지고 안 급해지고의 벽인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단계가 넘어가니까 조금 제대로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는 게 마음이 급해지더라. 요거는 보니까 연습밖에 없더라.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리고 저희 아내가 드럼을 그분도 배우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습밖에 없다. 그게 가장 정답이었습니다. 맞아요. 반복 연습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안 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돌리고 그 부분만, 그 8마디면 8마디만 계속 돌리고 나니까 그게 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이 순서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잘 되십니까? 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와우. 지금 속도 원곡으로 연습 많이 해보셨어요? 예, 오, 원곡으로 다 했어요. 기대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오, 너무 잘했어요. 집에서 잘 됐으니까. 진짜 집에서 녹음하고 싶었다니까. 너무 안정적이야. 그렇게 해야죠. 영상 찍을 때 그렇게 하나요? 머리도 막 돌을 하면서. 영상 찍을 때 그렇게 하나요? 안 돼요. 왜요? 아, 그게 영상은 어차피 찍고 하면 그거 하는 거겠죠.